안녕하세요. 생활 속 건강을 위한 채널 생활건강TV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게 또 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찐 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내장지방은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빼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장지방 빼는 5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장지방은 성인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만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일본의 아키타니 도시로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진행할 경우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훨씬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장지방 빼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 6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와 규칙적인 식사만으로도 뱃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때 몸이 쓰고 남은 포도당이 있을 텐데요. 이 포도당이 체외로 배출된다면 살이 찔 염려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인류 몇 만 년 전에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을 견디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인데요. 이 지방이 팔뚝, 허벅지 등 피하지방에 저장이 먼저 되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이 있다면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부족한 시대에는 내장지방까지 저장할 포도당이 남아있지 않았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음식 섭취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내장지방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이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소화 흡입이 에너지 대사를 여기에 맞추어 예측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소비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으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처리해야 할 열량이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분해되다 보니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 전신으로 보낼 틈도 없이 먼저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가장 많이 저장되는 것이 바로 복부, 한마디로 뱃살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평상시는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빨리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살이 대부분 다 뱃살로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식사는 적정량을 최소 30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은 밥, 빵, 국수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제됐다는 말은 가루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갈아서 만든 밀가루, 쌀가루로 만든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빵, 떡, 면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통곡물의 경우는 섬유소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가루로 갈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소가 다 파괴되어서 영양소는 1도 남아있지 않은 음식인 것이죠. 즉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인 셈입니다. 섬유소가 살아있는 통곡물이나 잡곡밥 등을 먹을 때는 천천히 흡수가 되는 반면에 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인 빵, 떡, 면을 먹으면 몸에 급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몸에 빨리 흡수가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급격히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빠르게 낮추면 다시 저혈당이 오고 이로 인해서 또 쉽게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국수 같은 거 먹으면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멀리하는 것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단백질은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높고 근육량이 많다는 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내장 지방을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로 드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단백질은 기름기가 적은 육류 부위, 달걀, 닭가슴살, 흰살 생선, 새우, 오징어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이나 두부, 감자, 옥수수, 양배추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 두세 가지 조합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알코올 1g은 7칼로리로 고열량일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단시간에 먹게 됩니다. 단순히 많은 칼로리를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간주해서 우리가 술을 마실 경우 우리 몸은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지방 대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이 중단돼 버리면 분해되지 않은 지방들은 몸에 쌓이게 되는데 복부에 쌓이면 내장지방,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술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알코올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뱃살이 쌓이게 되는 현상을 술배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술을 꼭 줄이셔야 하고 아예 끊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잤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야식을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자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핵심은 밝은 낮에는 먹고 일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먹을 것을 멈추고 쉬어주는 것입니다. 쉬는 데 있어서 몸이 쉬는 것만큼 내장기관이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꼭 거창하게 간헐적 단식이 아니어도 저녁 식사를 한 후 최소 12시간 정도, 저녁 식사를 7시에 했다면 아침 7시까지는 우리의 몸과 내장기관을 쉬게 해주는 것이 내장지방을 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12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신체의 리듬을 되찾아가면서 건강하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수면과 다이어트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 시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건강과 다이어트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의 교란을 주면서 숙면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불러오는데요.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내장지방을 축적시키는 기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숙면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잠자리에는 가급적 스마트폰은 갖고 들어가지 말고 취침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내장지방 확실하게 빼주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식사하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저녁 식사 후 야식과 음주는 피하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푹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보면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지만 참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어렵지 2주 정도 잘 실천하시면 몸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실천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보시고 혹시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좋은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